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 나르시시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을 아시나요? 이 이름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스 신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수많은 님프와 여인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님프의 구애를 차갑게 거절한 나르키소스는 복수의 여신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 후 나르키소스는 숲속의 맑은 연못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물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수선화, 즉 나르키소스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파멸에 이른 청년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의 선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운 자기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과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나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들의 세상은 나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나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쉽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 내면에는 깊은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려 합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건강한 사람은 사촌을 축하해주고 자신도 더 노력할 동기를 얻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그 사촌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처럼 아이를 떠받들며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아이가 아무런 노력이나 성취 없이도 무조건적인 찬사만을 받으며 자란다면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왜곡된 우월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너는 특별해, 내가 최고야 라는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특권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거절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요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나 극심한 방치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은 아이는 내면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쌓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에 그들은 방어기제로서 나는 사실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실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극과 극의 양육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으로 부모의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기를 거치며 점차 굳어지고 보통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하나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들은 매우 교묘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면 당신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전략,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에 엄청난 애정과 관심,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어 통제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들의 매력에 푹 빠져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세상 최고라고 칭찬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당신의 외모, 능력, 생각 등 모든 것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며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시 러브바밍 단계로 돌아가거나 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뜨거움과 차가움의 반복적인 순환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즉 트라우마 본딩 상태에 빠뜨립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가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이 한 가정 안에 존재할 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한 8살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리 가, 라고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을 주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인터넷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검색하고 엄마에게 만약 나 비디오 게임 못하게 하면 칼로 내 목을 그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살아남기 위해 강자인 아빠의 편에 서서 약자인 엄마를 공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마다 방 안에서 공포에 떨며 소변을 지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목소리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나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혹은 내 주변의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가꾸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 아파하며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경제적, 정서적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독이 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통제당하고 무시당하며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다고 믿는 그들에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절실히 깨닫고 변화를 결심한다면 가능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대신 칭찬을 해주는 연습을 하며 통제하려는 대신 자유를 주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마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은 어둠과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이 못된 사람을 넘어 한 개인의 아픈 역사와 왜곡된 신념이 만들어낸 복잡한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감 위에서 피어납니다. 누구도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남성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종종 지배욕이나 공격성으로 잘못 표출되곤 합니다. 슬플 때 울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공감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존중과 이해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 나르시시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을 아시나요? 이 이름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스 신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수많은 님프와 여인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님프의 구애를 차갑게 거절한 나르키소스는 복수의 여신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 후 나르키소스는 숲속의 맑은 연못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물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수선화, 즉 나르키소스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파멸에 이른 청년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의 선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운 자기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과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나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들의 세상은 나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나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쉽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 내면에는 깊은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려 합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건강한 사람은 사촌을 축하해주고 자신도 더 노력할 동기를 얻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그 사촌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처럼 아이를 떠받들며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아이가 아무런 노력이나 성취 없이도 무조건적인 찬사만을 받으며 자란다면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왜곡된 우월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너는 특별해, 내가 최고야 라는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특권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거절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요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나 극심한 방치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은 아이는 내면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쌓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에 그들은 방어기제로서 나는 사실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실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극과 극의 양육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으로 부모의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기를 거치며 점차 굳어지고 보통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하나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들은 매우 교묘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면 당신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전략,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에 엄청난 애정과 관심,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어 통제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들의 매력에 푹 빠져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세상 최고라고 칭찬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당신의 외모, 능력, 생각 등 모든 것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며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시 러브바밍 단계로 돌아가거나 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뜨거움과 차가움의 반복적인 순환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즉 트라우마 본딩 상태에 빠뜨립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가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이 한 가정 안에 존재할 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한 8살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리 가, 라고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을 주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인터넷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검색하고 엄마에게 만약 나 비디오 게임 못하게 하면 칼로 내 목을 그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살아남기 위해 강자인 아빠의 편에 서서 약자인 엄마를 공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마다 방 안에서 공포에 떨며 소변을 지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목소리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나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혹은 내 주변의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가꾸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 아파하며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경제적, 정서적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독이 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통제당하고 무시당하며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다고 믿는 그들에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절실히 깨닫고 변화를 결심한다면 가능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대신 칭찬을 해주는 연습을 하며 통제하려는 대신 자유를 주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마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은 어둠과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이 못된 사람을 넘어 한 개인의 아픈 역사와 왜곡된 신념이 만들어낸 복잡한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감 위에서 피어납니다. 누구도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남성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종종 지배욕이나 공격성으로 잘못 표출되곤 합니다. 슬플 때 울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공감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존중과 이해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 나르시시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을 아시나요? 이 이름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스 신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수많은 님프와 여인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님프의 구애를 차갑게 거절한 나르키소스는 복수의 여신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 후 나르키소스는 숲속의 맑은 연못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물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수선화, 즉 나르키소스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파멸에 이른 청년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의 선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운 자기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과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나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들의 세상은 나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나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쉽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 내면에는 깊은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려 합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건강한 사람은 사촌을 축하해주고 자신도 더 노력할 동기를 얻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그 사촌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처럼 아이를 떠받들며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아이가 아무런 노력이나 성취 없이도 무조건적인 찬사만을 받으며 자란다면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왜곡된 우월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너는 특별해, 내가 최고야 라는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특권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거절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요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나 극심한 방치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은 아이는 내면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쌓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에 그들은 방어기제로서 나는 사실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실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극과 극의 양육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으로 부모의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기를 거치며 점차 굳어지고 보통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하나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들은 매우 교묘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면 당신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전략,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에 엄청난 애정과 관심,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어 통제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들의 매력에 푹 빠져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세상 최고라고 칭찬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당신의 외모, 능력, 생각 등 모든 것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며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시 러브바밍 단계로 돌아가거나 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뜨거움과 차가움의 반복적인 순환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즉 트라우마 본딩 상태에 빠뜨립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가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이 한 가정 안에 존재할 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한 8살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리 가, 라고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을 주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인터넷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검색하고 엄마에게 만약 나 비디오 게임 못하게 하면 칼로 내 목을 그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살아남기 위해 강자인 아빠의 편에 서서 약자인 엄마를 공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마다 방 안에서 공포에 떨며 소변을 지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목소리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나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혹은 내 주변의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가꾸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 아파하며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경제적, 정서적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독이 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통제당하고 무시당하며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완벽하다고 믿는 그들에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절실히 깨닫고 변화를 결심한다면 가능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을 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대신 칭찬을 해주는 연습을 하며 통제하려는 대신 자유를 주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마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울을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은 어둠과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성격이 못된 사람을 넘어 한 개인의 아픈 역사와 왜곡된 신념이 만들어낸 복잡한 심리적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감 위에서 피어납니다. 누구도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남성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종종 지배욕이나 공격성으로 잘못 표출되곤 합니다. 슬플 때 울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공감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존중과 이해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에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 나르시시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관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말의 기원을 아시나요? 이 이름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스 신화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수많은 님프와 여인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님프의 구애를 차갑게 거절한 나르키소스는 복수의 여신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 후 나르키소스는 숲속의 맑은 연못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것이 자신의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깊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물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수선화, 즉 나르키소스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파멸에 이른 청년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러한 건강한 자기애의 선을 넘어선 집착에 가까운 자기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과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나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들의 세상은 나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나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는 여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쉽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 내면에는 깊은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려 합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건강한 사람은 사촌을 축하해주고 자신도 더 노력할 동기를 얻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그 사촌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려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걸까요?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과도한 칭찬과 특별 대우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처럼 아이를 떠받들며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아이가 아무런 노력이나 성취 없이도 무조건적인 찬사만을 받으며 자란다면 아이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왜곡된 우월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너는 특별해, 내가 최고야 라는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특권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거절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요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나 극심한 방치 속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은 아이는 내면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쌓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에 그들은 방어기제로서 나는 사실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어린 시절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실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은 극과 극의 양육 환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으로 부모의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기를 거치며 점차 굳어지고 보통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하나의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들은 매우 교묘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면 당신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전략, 러브 바밍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에 엄청난 애정과 관심,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마치 당신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얻어 통제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들의 매력에 푹 빠져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세상 최고라고 칭찬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당신의 외모, 능력, 생각 등 모든 것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통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란스러워하며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시 러브바밍 단계로 돌아가거나 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뜨거움과 차가움의 반복적인 순환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즉 트라우마 본딩 상태에 빠뜨립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 관계가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이 한 가정 안에 존재할 때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한 8살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리 가, 라고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을 주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인터넷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검색하고 엄마에게 만약 나 비디오 게임 못하게 하면 칼로 내 목을 그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살아남기 위해 강자인 아빠의 편에 서서 약자인 엄마를 공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마다 방 안에서 공포에 떨며 소변을 지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목소리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나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혹시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혹은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기애와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가꾸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배 아파하며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신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경제적, 정서적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독이 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통제당하고 무시당